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게 주였습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2017년에 이와 관련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몇 가지를 추려보고 최근에 이제 얻은 몇 가지 그 전문 기관들의 데이터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주제를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시장과 속도가 무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그 CE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2017년 CES 때 엔비디아하고 아우디가 같이 AI 정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AI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벌써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벌써 8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정도 지금 진척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이슈가 대두될 때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애널리스트나 투자은행들의 화두가 아닌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제가 2017년에 칼럼에서 썼던 내용을 되짚어봤더니 당시 중국에는 네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수입차, 외국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해서 만드는 제품, 중국 기업들 독자 모델 그리고 짝퉁 모델이 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짝퉁 모델은 그때까지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차를 비아냥 걸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현지양에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이 중국 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무서운 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차 하나 개발하는데 36개월에서 52개월 정도 걸리고 일본은 35개월에서 40개월 걸리는데 중국은 19개월 정도로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딥시크 사건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냥 통합 채용한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많은 전문가들은 폭발적인 속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예가 없죠. 그래서 샤오미가 2021년에 우리 차 생산한다라고 발표해서 2024년에 차 출시해 버립니다. 그것도 뉴르브리킹에서 저 주행 테스트를 해서 1위, 동급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회사 설립 30년만밖에 안 된 BYD가 자동차 생산 20년밖에 안 된 BYD가 427만 대를 작년에 판매하더니 지금 그 JP 모건은 내년에 2026년에 BYD의 연간 판매 대수는 650만 대로 다시 2년 만에 220만 대가 늘어난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모든 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봐야 확인해 지겠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제가 작년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트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가 작년 9월 달 발표한 건데 이 디지털 자동차 회사 순위 테슬라가 76.9점을 받아서 1위, 2위에 중국 업체 니우하고 샤오펑 3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71, 66. 그 다음에 미국 회사 리비안과 루시드가 있고 그리고 중국차 다시 중국차 지리가 거기 있고 BYD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포드 GM이 있고 여기까지 10이고요. 그 다음으로 BMW,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자회사, 그 르노가 그 다음에 프랑스 회사가 있고 폭스바겐, 창안, 현대기아가 있는데 여기 35점인데 순위로는 14, 15, 15위 정도 되는데 그 1위 76하고 절반 정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비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혼다, 스텔란티스, 사이익, 닛산, 토요타, 마스다, 제기어 연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뒤져 있는 상황이죠. 10위 내에 미국 업체가 5개, 중국 업체가 4개, 독일 업체가 1개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낄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대응 전략을 요약하자면 플랫폼을 통합하고 개발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 모듈화 및 부품을 공유하겠다. 이건 21세기 초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계속 추진해 왔던 얘기고요. 모델 기반 개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활용으로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실차 테스트보다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많이 해서
생산성을,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 얘기인데, 큰 틀에서 보자면 20세기 초에 포주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시작됐고, 20세기 말에 도요타 생산 방식이 등장해서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줄였고, 그래서 많은 자동차가 지금 대부분 도요타 생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테슬라가 시작한 기가 캐스팅을 많은 회사에서 확대하고 있고, 그것도 중국 회사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죠. 그 정도로 투자해서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저가로 판매되는데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국 회사들의 풀어야 할 숙제죠. 어쨌든 중국 회사들이 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요약하자면 인적 자원, 압도적인 인적 자원. 지금 지난해 작년에 BYD 공장에 갔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 트림 라인에 보통 한국 자동차 회사 또는 선진국 자동차 회사면 두세 명이 있을 자리에 10명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BYD의 고용인의 90만 명이라는 걸 말해주죠. 도요타가 38만 명, GM이 35만 명 정도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숙제고,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숙제고요. 재정적인 능력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죠. 해외 기술 인수해서 그 기술이 회사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 인수해서 그 기술을 자산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개발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기술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AI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한다. 고정 사고방식에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과연 정말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 정부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 자동차사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 큰 회사들은 그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이 칼럼을 2017년에 썼을 때 참고했던 강대국의 국, 중국의 길이라는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를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번역본 나왔었고요. 이 책은 중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뭐 감안할 건 없지만은 이 책은 1975년에 출간된 세계 자연과학 과학 대사건 연표에 나온 기록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명나라 이전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창조와 발명 및 중대한 과학 성취는 약 300가지 있었고 그중 중국이 약 175가지로 전체의 57% 차지했다. 세계 4대 발명품인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이 중국에 의한 것이다. 그 중국이 아편 전쟁을 전후해서 힘을 잃고 뒷전에 밀려서 백여년을 보낸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개혁 개방 이후 등소평을 말하는 거죠. 30여 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천지가 뒤집힐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중국은 세계 제1의 화물 무역 대국이 됐다. 중국의 특허 신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2011년 중국의 전리국, 우리나라 특허청입니다. 그 전리국은 미국의 특허 상표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 특허 기구가 됐다. 2012년 중국의 발명 특허 신청이 65만 3천 건의 세계 1위였다. 지금 우리가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죠. 당시 기준으로 중국은 철광, 석탄, 시멘트를 비롯한 220가지 공산품 생산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2009년 이후 자동차 판매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중국은 시장 포화, 공급과 이 말을 항상 잘하죠. 1600만 대 이상, 1800만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지금 3000만 대 넘어갔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투자은행들은 자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저는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숙제들이 등장을 하죠.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 문화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근데 이 분야도 중국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과거 성공의 족쇄를 잊어야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진의 리더십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회장이 밑에 경영진들한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가져와야 오면 내가 결정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닛산하고 혼다의 경우도 봐서 알 수 있죠. 그들의 이제 오래된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자리를 내놓기 힘들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와 품질의 균형도 맞춰야 된다. 이건 이제 중국차들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서 검증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중국식 빠른 개발 속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그들의 경쟁력을 앞서간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개발 시간 단축과 품질 유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말은 쉬운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물론 100여 년 넘게 또는 7, 80년 넘게 그 시간 축적이 있었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메이커들만큼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다만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AI를 활용한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것도 그 AI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은 AI라는 그 화두가 등장한 지 2년 됐는데 2년 만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주가 올라간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에게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일부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는 합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간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구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국이 주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마트카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자동차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빨리 하느냐.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 기존에 했던 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방식의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고는 어떤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글로벌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 해외 기업과 협력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이제 20세기 초부터 비용 절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참 자주 하면서도 그 우리 지금도 보면 뭐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AI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AI가 모든 건 만능인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실제 그것이 GDP에 얼마나 도입될지는 일부 전문가는 1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AI 전문가들은 그 AI 학자들에 의하면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오기 어렵다. 레벨 3도 낙관적으로 해야 2035년 정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살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